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난 화요일날 밤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하루에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또 이제 영상 오늘 안 찍으면은 다음번에 또 힘들 테니까, 오늘 한번 열심히 한 개만 더 찍고 집에 가는 꿈을 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우리 교과서 39페이지 이어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자, 온대 동안 기후 지역의 가장 큰 특징 어떤 것이었지? 그치, 바로 계절풍이었어. 그래서 온대 동안 기후 지역의 주민생활 역시 계절풍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계절풍의 영향으로 바로 계절풍은 여름철에 기온은 높고 강수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는 농업 발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농업 발달에 아주 좋아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작물은 바로 벼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열대 몬순 기후 지역 이야기를 할 때도 벼농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벼농사가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 지역에서도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농사 얘기하면서 우리 이 모작과 이 기작 이거 무슨 차이인지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온대 기후에서도 온대 동안 기후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위도 지역에서는 이 기작까지는 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에는 중국 남부 그리고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이 기작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차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화, 콩 많지는 않은데 이제 역시 신대륙 지역에서는 밀 재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외에는 기업종, 목축 이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온대 동안에서는 여기 써줘야겠다.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에서는 1년 동안 어떤 강수량이나 기온의 편차가 크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이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는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내년에는 또 적게 오고 이럴 가능성도 크다는 말이야. 그래서 홍수랑 가뭄이 둘 다 빈번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 바로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입니다. 우리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지금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했다면은 이번에는 프린트를 가지고 보면은 온대 겨울 건조 기후와 온난 습윤 기후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지난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이 두 개는 아주 큰 의미는 없으니까 크게 그냥 동안의 온대 기후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먼저 프린트에서 보게 되면은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계절풍은 다시 크게 대륙의 영향 그리고 해양의 영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기 때문에 하천, 강의 유량 변동도 아주 큰 편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호남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대 겨울 건조 기후와 온난 습윤 기후도 강수량의 계절차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그래서 각각 CFA와 CW이기 때문에 W에 해당하는 윈터 드라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CFA와 CW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대 겨울 건조 기후 같은 경우에는 온난 습윤 기후 지역에 비해서 겨울 강수량이 적은 편이고 기온의 연교차, 강수의 계절차가 매우 큰 편이다. 내륙 지역에서 잘 나타나고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중국 남부, 인도와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차이나 반도 우리 이야기했었지.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는 인도, 차이나 사이에 있는 무엇이다? 반도이다. 그래서 여기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북부, 여기에서 남부는 열대 우림이나 열대 몬순이 나타난다고 우리 지난 열대 기후를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온난 습윤 기후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그 이야기는 계절차, 강수량의 계절 차이가 적은 편이고 연교차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거야.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은 상대적으로 건기가 뚜렷하지 않게 나타나고 다만 온난 습윤 기후가 조금 더 북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륙성 기단의 영향으로 냉해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냉해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동부, 일본 남부, 미국 남동부, 남아메리카의 남동부, 호주의 남동부 지역에서 온난 습윤 기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대륙 동안에서의 주민 생활, 아까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반복될 것 같은데 어떤 벼농사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열대 저기압의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열대 저기압,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대 저기압을 뭐라고 부르지? 태풍이라고 부르지. 이 열대 저기압의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농업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기업적 목축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아니면 넓은 밀밭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온대 기후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를 해보았고 잠깐만 쉬었다가 건조 기후부터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건조 기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옷이 바뀌었지? 지난 수요일에, 지난 화요일에 강의를 찍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찍으면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해서 일단은 지난 시간 그리고 방금 전에 보았던 온대기후까지만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오늘 기력을 다시 회복하고서 건조기후부터 다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 오늘은 반드시 이제 냉한대 기후까지 다 찍어야 되니까 한번 열심히 같이 수업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건조기후라고 하면은 건조기후는 다른 우리 A, B, C, D, E 기후와 다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건조기후는 기준이 달라. 건조기후는 바로 강수량이 기준이야. 건조기후를 다시 둘로 나누면은 BS 스텝기후와 그리고 BW 바로 사막기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건조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강수량이 500mm 미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스텝과 사막을 나누는 기준 역시 강수량인데 사막기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거의 아예 없거나 여기서 한 연 강수량이 250mm 정도 그 다음에 스텝 같은 경우는 250mm에서 500mm 정도 이 정도의 강수량이 나타나는 지역을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후의 맨 처음에 배웠던 대기 대순환과 관련 지어보자면은 건조기후 같은 경우는 바로 아열대 고압대와 관련이 있는 기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 아주 뜨겁고 그리고 고기압인 곳에 영향을 계속 받는다면은 그때는 1년 내내 맑고 비가 오지 않는 사막기후가 형성이 될 것이며 그 주변에서 다른 기후의 영향을 조금씩 받게 된다면은 그때는 스텝기후가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건조 기후가 나타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아열대 고압대와 그 주변에 있는 그 대기 대순환 이것을 가지고 먼저 건조 기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조 기후의 유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같이 볼게요. 지도에는 아프리카와 그 위쪽에 이제 유럽 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열대기후 이쪽이 AF가 나타날 것이고 기니만 연안에는 몬순기후가 나타난다고 했고요.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AF와 AM 그 주변에는 어떤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주변에는 바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바나 기후는 어떤 두 가지의 대기 영향을 받는 기후라고 했죠? 그렇죠. 일단은 건기 때는 바로 아열대 고압대 그리고 우기 때에는 열대 저압대 혹은 적도 수렴대 적도 저압대 이렇게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바나 기후에서 더 위도를 높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 우기보다 건기가 더 길어지는 즉 건기와 우기가 존재하지만 우기보다는 건기가 그 지역의 주된 기후가 되는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완전 누런색을 띠지 않는 그 전의 지역 이 정도 지역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에서는 역시 아열대 고압대와 적도 저압대 두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짧은 우기 그래서 짧은 적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는 이 지역을 우리가 스텝 기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고위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 지역 넓게는 여기까지 다 쳐볼게요. 이 정도 지역에서는 이제 1년 내내 거의 1년 내내 오롯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만을 받는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1년 내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강수량이 적은 기후 바로 BW 사막 기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고위도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이쪽 이 바다가 지중해였죠. 지중해 주변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무엇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바로 지중해성 기후 CS였어요. CS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두 개의 기단의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아열대 고압대 여름 그리고 적도 저압대 이게 겨울 적도 저압대 고위도 저압대 이게 겨울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중해성 기후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고 고위도 저압대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뚜렷하게 고온 건조한 여름과 온난 습윤한 겨울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막은 아니지만 지중해성 기후만큼 긴 기간 동안 이런 고위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지역 분명히 존재할 것 같지 않나요? 이 정도의 지역이 될 거예요. 대략 이쪽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두 개의 기후일까요? 어떤 두 개의 기단일까요? 그렇죠. 고위도 저압대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 이게 짧고 이게 긴 이런 기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스텝 기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열대우림 혹은 열대몬순 주변에 사바나 기후가 이렇게 둘러싸고 나타났던 것처럼 사막기후 또한 사막기후를 둘러싸고 스텝기후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건조기후의 대기 대순환과 관련해서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이쪽 지역이 사막 지역. 그리고 사막 지역을 끼고 그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볼까요? 스텝 지역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 사막기후와 스텝기후에서는 어떠한 기후적인 특징이 있는지 프린트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의 기후는 공통적으로 나무가 자라지 않는 기후이다. 즉 무수목 기후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열대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열대 기후는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건조 기후 또한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더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대 기후에서는 연교차가 혹은 일교차가 서로 엄청 크기 때문에 상대보다 큰 것이 아니라 둘 다 작은데 상대적으로 일교차가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 자체가 그냥 워낙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강수량이 아이고 또 열심히 수업을 했네. 강수량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는 식생, 즉 나무나 풀이 많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쪽 지역에서는 그런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줄 그런 수단이 없는 거지. 그래서 태양이 뜨면은 뜨는 대로 아주 달구어졌다가 태양이 지면은 지는 대로 빨리 식어버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크다. 그리고 일교차 자체가 매우 큰 편.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을 기준으로 사막기후와 스텝기후로 구분이 된다라는 이야기 방금 전에 했었고 각각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종치네. 각각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 먼저 사막기후 같은 경우는 이야기했던 대로 강수량이 가장 적은 기후이면서 식생이 극히 빈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당연히 식물들이 비가 와야지 어느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식물들이 충분히 살 수가 없고 이 지역의 식물들은 짧은 시간에 비가 올 때에 빠르게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다시 씨를 맺어버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환경에 적응한 형태의 식물만이 일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표토층. 어려운 말 같은데 표토층 하면은 토는 흙이잖아. 흙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쪽 깊은 곳은 깊으니까 심토라고 부르고 가까이 껍데기 쪽에 있는 곳 표면 이런 말 생각하면 좋을 텐데 여기가 이곳을 표토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이쪽 지역이 표토층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토층에 염분이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염분이 많은 이유는 증발량,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염분만 남아있는 그런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스텝 기후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250에서 500mm 가량이고 짧은 우기 동안 풀들이 집중적으로 자라서 초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우리 열대기후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열대 사바나 기후도 초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면은 이 스텝은 어떤 초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바로 짧은 풀들이 자라는 단초 초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은 이야기했듯이 사바나 기후는 우기가 기니까 풀들이 충분히 크게 자랄 시간이 있는 반면에 스텝 기후는 우기가 어때? 짧으니까 짧은 기간 동안 자랄 수 있는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초원은 단초 초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색토. 이 흑색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매우 비옥한, 즉 농사가 잘 되는 땅인데 왜 그러면은 이런 스텝 기후에는 흑토층이 형성이 되느냐? 원래 이제 땅에 양분이나 영양분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식물이 빨아 먹으면서 자라게 되지.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있으면은 땅에 아무리 양분이 많다고 해도 나무들이 뿌리를 이용해서 그러한 양분들을 전부 많이 빨아들이게 된다고 해. 그런데 스텝 기후는 말 그대로 무수목 기후. 나무는 존재하지 않고 풀만 존재하는데 풀들은 한 해 자라고 다시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풀들이 영양분을 땅에 영양분을 빨아들였다가 다시 겨울이 되면은 죽어. 그럼 이 풀이 썩다 보면은 풀이 빨아들인 영양분은 다시 어디로 갈까? 그렇지, 땅으로 가겠지. 계속 이 순환이 지속되니까 그러니까 땅의 영양분이 전혀 다른 곳으로 나무 속 이런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풀에 갔다가 풀이 죽으면서 땅으로 돌아오고 다시 풀이 나고 이 순환만 거치게 되니까 이 지역의 흙은 매우 비옥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후 지역에서 밀 아니면은 물을 끌어와서 목화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기후 지역은 아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했듯이 사막 주변 지역에 분포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교과서를 보더라도 크게 다른 얘기가 없을 거야. 일단은 우리 이제 교과서에 40페이지 오른쪽 사막의 형성 원인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아이고 교과서의 그림과 여기 있는 것이 거의 동일할 텐데 사막은 총 4가지의 이유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던 사막이 되려면은 비가 적게 와야 한다. 즉, 이 4가지의 유형은 비가 적게 오는 4가지의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거의 똑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방금 아프리카를 사례로 이야기했듯이 대기대순환의 어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의 1년 내내 받는 지역에서 사막이 형성된다. 즉 이곳에서는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지. 오직 하강기류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하강기류만 형성되면은 구름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구름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비가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거야. 두 번째는 중위도 대륙 서안의 한류 연안 지역이야. 한류라고 하면은 물의 흐름, 해류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데 한류의 반대말은 바로 난류거든. 책에 보면 책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갔어. 밑에 두 번째 유형 중위도 대륙 서안의 한류 연안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한류는 주변보다 기온이 낮은 바닷물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주위보다 기온이 낮게 되면은 이 지역에는 어떠한 공기의 흐름이 형성이 되냐면은 마치 여기 아열대 고압대 즉 고기압대처럼 고기압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곳에서도 대기는 안정되고 대기가 안정된다는 얘기는 상승기류가 만들어질 수 없고 상승기류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비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이유로 사막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미브 사막이나 아니면은 아타카마 사막이 이 예시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까? 여기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를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 나미브 사막 이렇게 아주 바다 가까이에 있어서 비가 꼭 와야 될 것 같은 위치인데 그렇지가 못하고 이 지역에서 아이고 쪽 봐봐 바다 바로 옆이니까 비가 와야 될 것 같은 위치인데 전혀 비가 오지 않고 사막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쪽을 지나가는 헷갈리네.
이곳을 이렇게 지나가는 남쪽에서 남극 쪽에서 올라오는 바닷물의 흐름이니까 당연히 차가울 수밖에 없겠지. 이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이 된 사막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쪽 같은 비슷한 이유로 이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남극 쪽에서 한류가 올라오게 되고 그런 이유로 이제 여기로 가게 되면은 사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이 형성이 되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바다로부터 수분 공급이 적은 지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격해도나 아니면은 대륙도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어떠한 구름도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야지 이제 구름을 형성을 해서 비를 내릴 텐데 바다와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은 수증기를 바르게 그리고 충분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막이 형성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대부분 내륙 쪽에 있는 지역이고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유로 형성된 사막으로는 멀리 갈 것 없이 이쪽 유라시아 대륙의 내부 이런 곳들 그리고 여기 고비 사막이라든지 이런 곳들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책에서는 이제 오른쪽 두 번째 여기가 이쪽이 고비 사막이고 일로 더 가게 되면 이쪽이 이제 타클라마칸 뭐라고 쓰였냐? 타커라마간 사막 이런 곳들이 이제 바다와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서 형성된 사막이구나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지역들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걸풍의 비그늘 지역이다. 우리 몬순기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산이 너무 높게 되면은 이 산은 첫 번째로는 지형성 강수를 유발하지만 그 이후에는 볼까? 좀 소리가 기네. 이렇게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일단 여기 큰 안데스 산맥을 만나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 대신에 이 산맥을 넘어가고 나면은 충분히 이제 가진 모든 것을 털어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이제 수증기를 가진 게 거의 없어. 그러면 이제 산의 반대쪽 여기서는 어떨까? 바로 역시 사막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파타고니아 사막 아마 나와 있잖아. 그렇지. 안데스 산맥을 넘어와서 이쪽에서 건조해져 버린 이런 사막의 경우까지 타걸풍의 비그늘 지역에서 형성되는 사막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에도 맨 아래쪽 분포 지역과 형성 원인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이야기들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 다음 페이지 가서 건조기후의 주민생활까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지워볼까? 이렇게 좀 지울게. 그러면 다시 PS와 BW 각각 주민생활 이야기하면은 스텝 기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시아 시대 하면서 이야기했던 몽골 그리고 게르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식 생활 그리고 유목 아니면은 천막집 예를 들어서 게르가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는 관계 농업이라고 하는 물을 끌어와서 하는 농업의 형태 관계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기업적 목축업, 기업적 방목 목축업
그리고 상업적인 농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스텝 기후 지역입니다. 기업적 방목 목축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뭐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이러한 신대륙 지역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상업적 농업도 이제 비슷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말고 또 뭐 우크라이나의 이제 흑토 아까 얘기했던 이 흑색토 지역 이런 것도 같이 상업적 농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아랄해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상업적 농업을 과도하게 실시하다가 아랄해가 말라 없어진 여기는 목화랑 아마 관련이 있을 거야. 그런 지역들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성악기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여기선 천막치기 얘기했지. 이곳에서는 이제 모래가 가장 풍부하니까 이러한 모래를 활용해서 집을 짓게 되는데 어떠한 특징들이 있냐면은 벽은 두껍다. 창은 어떨까요? 창은 작아야겠지. 그 다음에 지붕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평평하게 지을 거야. 그리고 긴 옷을 입지. 긴 옷을 입는 이유는 너무 햇볕이 뜨거우니까. 그리고 짧은 옷을 입고 있다가 여기 땀 났는데 모래바람 휙 불면은 여기 모래 다 묻겠지. 찝찝하겠지. 그래서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긴 옷을 입는다. 그리고 이제 오아시스 주변에서의 오아시스 농업 그리고 관계 농업 역시 아무리 사막이라도 물만 끌어오면은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막 지역이 농사를 오랫동안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오히려 이제 영양분 같은 것들이 풍부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 중에 1년 중에 해가 떠 있고 해의 영향을 받는 날이 많다 보니까 태양열, 태양광 발전 시설이 활발하게 건설이 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우리 건조기후와 냉한대 기후는 기후랑 지형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먼저 프린트에 따라서 이 기후 특징 다 끝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모아서 냉대와 한대 기후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 건조기후 지역도 그렇고 한대 기후 지역도 그렇고 처음 들어보는 그리고 이제 말이 좀 낯선 이런 지형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일단은 온라인 강의로는 기후의 특징과 주민생활 여기까지만 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남은 지형들은 학교에 나와서 배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